택시기사들 몇몇이 짜고 친 보험 사기 소식 들으셨나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억대의 보험금을 타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 시내의 한 교차로입니다.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자 정지선에 있던 택시 한 대가 앞으로 달려나가더니 교차로 왼쪽에서 신호 위반을 하며 진입한 차량을 사정없이 받아버립니다. 인근의 또 다른 교차로. 인적이 드문 자정쯤 택시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줄여 주변을 살피더니 적색 전멸등을 위반한 차량이 나타나자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모두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낸 사고입니다. 여기에는 택시기사 12명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는데 노동조합장 등 택시회사 노조 간부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챙기던 이들은 자신감이 붙자 아는 사람까지 끌어들였습니다.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도로를 골라 서로 짜고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1인당 2~3개씩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고의로 낸 사고만 30건, 4억 원 가까운 보험금을 타냈는데 일부는 도박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 사기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지만 갈수록 지능화되고 집단화되고 있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라북도의 보험 사기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택시기사 사건이 문제가 됐는데요. 사실 뭐 택시기사님들은 어쨌든 차 운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베테랑이고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문성을 엉뚱한 곳에 발휘하셔서 상당히 충격을 주고 계신데 일단 사건이 좀 어떻게 된 건지부터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일단은 그 지리를 잘 아는 부분, 우리 그 전라북도 교통 취약 지점을 많이 알고 있어서 여기서 법규 위반이나 그다음에 음주운전 이런 운전자들이 이제 표적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운전자들을 상대로 그런 차량만 집중적으로 사고를 고의로 일으켜서 그들에게 어떤 보험 접수를 통해서 합의금이나 일정 부분 또 그 합의금, 현장에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본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지인들을 태운 거예요. 지인들 여러 명을 태워가지고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즉 표적들을 찾고 다닌 거죠.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 만나가지고 지인들을 거기서 손님처럼 가장해서 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기를 이제 했던 부분이죠. 저는 좀 더 실망스러웠던 게 그분들이 그 주도하신 세력들이 노동자 간부시라면서요. 아, 예. 네, 좀 매우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모범이 되어야 될 저 간부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기사들, 이 같이 가담했던 13명의 기사분님들이 있는데 분명히 이외에 조력자들이 있을 거예요. 보험에 대해서 잘 아는. 이거는 일반인이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게 이번 사건에서도 그 택시기사 뭐 조합장분이나 이렇게 보험을 잘 알고 관련이 있는 분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들은 어떤 저만의 첩보로는 저 관련이 있더라고요. 관련이 있는 걸로 살짝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이런 택시기사님들이 이런 사건을 일으켰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 사고가 나면요. 보험회사 상대로 야, 나 사고 났다. 저쪽 사고 났으니까 합의금 줘라. 그래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막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5명이서 꽉 탔어요. 꽉꽉 채워서 사면 그래도 100만 원씩 받으면 5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이 보험 사기 금액을 메꿀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가입한 보험을 가입을 한 거죠. 그게 뭐냐? 이번에 나왔던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 여러 개 가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운전자 보험이 일반적인 운전자 보험이랑 틀립니다. 이게 보험회사에서 반짝 상품으로도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 좀 약간 뭐 당황스러운 이야기도 하지만 뭐 스치면 70만 원, 스치면 100만 원. 이거는 진짜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사고가 나면요. 병원에 그냥 1회만 통원 치료를 해도 1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같은 경우도 그거 못 들어서 지금 아쉬워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시청자분들 되게 동요하실 것 같은데. 아이, 너무합니다. 왜 이런 거 없었나? 나는 몰랐나? 그런데 그런 걸 알고 가입을 할 수 있었던 건 도대체 누가 조력을 했을까요? 설계사분들이 조력을 그러겠죠. 했겠죠. 이번에 핫한 상품 나왔어. 무조건 가입하자. 동종업계에 계시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보고 들으시는 게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좀 최근에도 전주에서도 뭐 보험 설계사가 뭐 초보 운전자만 골라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 사기 사건도 있었다고 하고. 전주 팔복동의 편도 4차선 도로. 한 차량이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지나더니 중앙선 쪽으로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에 슬쩍 핸들을 돌려 들이받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깜빡이를 켠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자 빠르게 접근하더니 부딪힙니다. 고의 사고를 낸 46살 김모 씨는 다름 아닌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고의 사고를 의심한 보험사 신고로 범행이 들통났는데 지난 4년간 김 씨는 24차례나 사고를 내 챙긴 보험금이 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보험금을 많이 타내려 고가 외제 차량을 4차례나 바꿔가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보험 설계사도 좀 사건 사고에 많이 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실제로 저도 그렇게 문의를 하시는 고객님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 설계사가 아무래도 이 보험에 대해서 일반인들보다는 좀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제가 관리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으면 그 병원 관계자들도 와서 환자 유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같이 뭔가를 해보자는 식으로 제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설계사분들이 어느 정도 도덕적 의식이 좀 결여돼 있는 분들은 거기에 돈에 있어서 좀 욕심을 내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 보통은 자기의 이제 영업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네. 이 상품을 가입을 시키면서 입원하기 전에 더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더 얘기를 하면서 네. 입원하기 전에 또 상품을 더 강매하는 쪽으로 해서 고객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입원하기 전에 하나라도 더 있으면은 네. 보험금이 더 많이 받겠구나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스스로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네. 예, 이걸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설계사분들은 이제 시켜놓고 돈을 좀 벌게 해줘야 어떻게 보면 설계사분들도 좀 자기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에 명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병원에 손잡고 가서 입원시켜주고 예, 이렇게 하는 행태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역이 조금 타 지역보다 뭐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뭐 손해율도 높아가지고 보험사들이 가입도 조금 꺼리고 약간 블랙리스트처럼 이렇게 오명을 썼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지금도 그런가요? 현재 이렇게 통계가 나온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전북 지역만 자동차 보험료를 비싸게 받겠다. 차등화 시켜서 전북 사람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안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예전에 그런 이야기는 제가 이제 오래 할 때부터 많이 들었던 건 뭐냐면 2015년도에 통계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전북 지역이 자동차 사고율이 제일 높아요. 네. 그때 어떻게 높았냐면 19.5%. 제주도가 제일 낮거든요. 그 제주도랑 비교했을 때 19.5% 이상. 제일 전 지역에서 1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험 사기 때문에 꼭 그런 것만큼은 아니고 또 어떤 교통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다 보니까 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이 실제로 제가 경험한 부분이고 했던 건 뭐냐면 즉 전북 지역의 외제차는 가입시키지 마. 인수를 좀 약간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을 하다가 아니면 할 때 강화를 확실하게 그런 건 있죠. 전북 지역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네. 다른 데에 비해서는 인수 심사가 까다로워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통계로 나온 거는 제가 본 거로는 그 2014년도 10월에 보험개발원이 국정감사 자료가 있어요. 예. 거기 보면은 재밌는 게 손해율이 높은 지역이 전북, 전남, 대전, 충남, 인천 쪽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은 약간 높고 동쪽은 좀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이 분석 결과를 보험개발원에서는 일단 손해율이 높은 지역은 구분길이 많고 도로 정비가 안 된 원인 때문이지 어떤 전북이나 호남 지역 사람들이 뭐 이상 사기꾼이 많은 이런 것은 절대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추세적으로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더라도 이 보험 사기가 계속 증가를 해요. 이제 오히려 뭐 이제 자동차 관련 사기는 좀 안정화가 됐다고 그렇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2%? 그러니까 엄청난 네. 그 액수의 보험 사기가 증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원인이 뭔가 예. 일단은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런 보험 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악질 범죄는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먹고 살기 힘들 때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표현이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험 사기가 그 자꾸 줄어들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보험과 관련된 것은 약간 도박성 심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적게 보험료를 내고 많이 보장받는 것은 사실 도박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이런 도박적인 심리도 있겠지만 다 그렇게 받아 먹고 있는데 나만 못 받는 어떤 그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어떤 내재적인 어떤
정신적인 어떤 부분부터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되게 없어지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보험은 듭니다. 원래 특성이 사행성이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보험금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 보험금 어떻게 하면 받을까? 그런 거죠. 적발 건수랑 피해액이 계속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혹시 물론 사기가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걸 수도 있지만 어떤 단속 방식이나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고발을 한다던가 이런 정책 변경 때문에 많이 적발되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예전에는 솔직히 그런 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법이 좀 많이 약했고 그런 처벌 사례가 많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아까 같이 얘기했던 그 특별법들이 지금 개정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적발 사례가 또 언론으로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어서 지금은 오히려 더 사람들이 아 보험 사기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좀 사람들이 못 느꼈던 거죠. 네. 실제로 하는 사람들만 느끼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이슈화가 많이 되고 또 인터넷으로 많은 자료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네. 사람들도 이제 거기서 좀 경각심을 갖고 조금씩 이제 아 이건 범죄구나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면서 좀 사람들이 이슈화를 많이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설 기자님 생각하고 약간 다른 게 네. 보험사기 특별방지법이 네. 벌금 양형만 조금 높인 거지 그렇죠. 기존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네. 논리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비슷한 생각인데 보험사기 특별방지법이 생겼으면 보험사기가 좀 줄어져야 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까? 더 늘어났거든요. 왜 그럴까요? 보험사기 특별방지법은 보험사를 괴롭히는 사기범을 잡는 방지법이지 보험에 가입한 우리 일반 시민들을 네. 보호하는 법은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네. 이건 보험회사를 위한 법이죠. 그 노무사님께서 말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약간 그 기존의 보험 범죄, 즉 보험 사기는 사기죄로 처벌을 했어요. 네. 그런데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이 됐는데 둘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전에는 보험 사기로 의심이 되면 수사를 해달라고 경찰관한테 고발을 해서 부탁을 했어요. 예전에는 보험 경찰관들이 다 안 돼. 정확한 증거나 입증 자료 없으면 안 되겠어요. 거절했는데 보험사기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뭐냐. 사기 의심이 있으면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의심가? 그러면 그냥 넣습니다. 네. 넣으면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수사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이 없는 죄도 꼭 말해야 될 것 같은 경찰서에 가서 내가 보험금 청구했다는 이유로 사기범을 의심받아서 그렇게 고초를 당하면서 예. 뭐 1년 수사 금방 안 끝나요. 또 1년 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무혐의 받았어요. 네. 무혐의 받았는데 이 억울함 그동안에 잠도 못 자고 이 스트레스 받은 거 누구한테 그리고 풀을까요? 그때는 보험금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수사 과정에서는. 수사 과정 안 나오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줬습니다. 받았어. 너무 괴로워. 그런다고 해서 그걸 가서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님 사서 또 배보다 배꼽이 더 네. 커요. 가입할 때는 다 해줄 것처럼 해주고 정작 그 병에 걸리거나 수술을 하면 우리가 받는 보험사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든 안 주려고 막 노력하는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보험 사기꾼들은 처벌받아야 돼요. 당연하죠. 네.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약간 작은 소소한 사기꾼들 같고 보험회사들은 아예 그냥 적극적으로 법도 바꾸고 어떤 이런 전문적인 어떤 법도 바꾸고 사회 시스템도 바꿔서 어떻게 안 주려고 하는 노력 같으니까 저는 약속한 거는 좀 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보험 사기꾼들도 너희들 잘못했지만 역으로 보험 회사에도 딱히 그렇게 좋은 감정이 들진 않는 게 그렇죠. 아마 대부분의 마음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보험사기 특별방지법이 제정이 됐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기죄라는 거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왜 보험회사는 뭐 보험회사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는 정당하게 줘야 되는 보험금을 안 주고 삭감하고 하는 거 역시도 저는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나 이런 부분에 보험사도 제가 볼 때는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되게 불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보세요. 일반 보험 소비자나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사기를 쳐요. 그러면 사기죄래요. 그런데 보험회사가 그 고객을 기망한 것은 불안전 판매래요. 네. 사기죄가 아니고. 그럼 조금 약간 민사적으로 해결을 불평등한 하셔야 것 되는 같아요. 거죠. 그것도. 예. 그러니까 사실 보험 사기를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때도 아마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보험사 편만 들어주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오늘 보험 사기를 다루다 보니까 보험 사기 나쁜 사람이다, 막 잡아야 된다 이런 논조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특별법 때문에 실제로는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들이 뒤늦게 받게 되거나 못 받게 되거나 이런 선량한 보험 소비자의 피해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실제로 이 법 제정 이후에 그럼 보험 소비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은 사례를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제 의뢰인들 있죠. 네. 제 의뢰인들 한 2분 이상, 3분 이상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네. 그 무혐의 완주군에서 수영장에서 다치신 분 예, 그분. 그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있어요? 너무 갑자기 아니, 저는 당연히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하죠. 그, 네. 그 기사 됐잖아요. 네, 네, 네. 아이고 당황스럽네. 진짜입니다. 그 수영장에서 물놀이하고 장난치다가 다쳤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보험금 안 준다고 해서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한 6개월, 7개월. 검찰까지 송치됐어요. 아무튼 사기꾼 잡는다고 선량한 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어쨌든 보험 사기 때문에 보험사가 손해를 보면 그걸 또 다시 보험료에 전가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맞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건데 혹시 그런 게 어떻게 경제적으로 좀 추산이 되나요? 이 보험 사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비자들이 손해 보고 있다 이런 게 혹시 자료가 있나 해서. 자료에 따르면 일가구에 연 23만 원 정도가 예, 굉장히 지출이 되는 크네요. 큰 거죠. 소비자들이 좀 피해를 줄이려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신고해라 뭐 이런 거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솔직히 저도 안 돼요. 이게 큰 회사에 네. 일개 뭐 설계사 한 명이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거를 제 생각엔 그 금융감독원이라는 뭐 이런 데나 아니면 큰 어떤 기관에 도움을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론사의 그런 언론의 힘을 믿고 좀 이렇게 이슈화를 시켜서 네.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솔직히 많지는 않아요. 네. 되게 많지는 않고 솔직히 은근히 또 보험사가 이런 것들을 또 무서워해서 줄 건 또 확실히 줄 때가 많이 있어요. 다소 조금 한 번씩 분쟁이 생길 때 그거를 이제 좀 대기업의 어떤 횡포처럼 느껴지게 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많이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 내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는 것 말고는 방법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술을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죠. 당연하죠. 예, 네, 잡으면 안 되죠. 당연하죠. 예, 예. 그리고 일방통행 길에는 내가 들어가지 않아야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그런 사기를 당할 그런 동기 자체를 만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제가 한번 교통사고 한 번 난 적이 있는데 결국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준비해야 되고 결국 그분들은 오셔서 이거 외출증 쓰고 나가셔야지 안 그러면 보험료 안 나간다 이런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사기꾼들이 보험 사기를 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기를 치기 때문에 일반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네. 근데 사기를 친다?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외에는 특별히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고가 나시면 현장에서 금품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좀 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그냥 바로 신고하셔가지고 좀 하시고 그리고 보험료를 저희들이 매달 내는 이유는 그만큼 보험회사로부터 저희가 보험을 당연히 보험에 대한 효과를 받고 또 보험회사를 이용하기 위하는데 보험회사 직원을 좀 제가 볼 때는 좀 비서처럼 이용을 해야 돼요. 왜 내게 살짝 범퍼만 기스가 났고 뭉쿵만 났는데 왜 그 문짝을 싹 가려야 된다고 하냐. 나 이해 못 하겠다. 네. 우리 대물 직원 당장 와라. 이거 왜 이 과잉 그 수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너 왜 동참해서 가만히 있었냐. 나 이거 지금 그러면 내가 지금 다른 데 가갖고 내가 30만 원에 고쳐 갖고 오겠다. 이거 이렇게 못 나간다. 확실하게 해라. 이렇게 좀 저는 좀 이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소비자들도요. 직원으로서 나가서 고객님들 상대를 할 때 큰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고 네. 조용히 제가 하는 말을 경청하고 따라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 따라주시는 분은 더 받을 게 있더라도 보험사는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거기서 수긍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정말 싸납게 화내고 좀 이렇게 언쟁을 좋아하시는 그런 고객님들은 저희가 지레 먼저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금액이 작으면 그냥 주고 그냥 이거를 덮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송 나가면 좀 회사에서 싫어하실 것 같은데. 저 그때 이제 보상 일할 때. 아니 근데 그런 게 되게 권장되는 사회라는 건 좀 슬프지 않나요? 네, 저도 네. 그게 회의감이 많이 들어서 네. 보상 일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저도 그만두게 됐는데 원래 남의 눈에 네. 눈물 나게 하면 그죠. 자기는 네. 피눈물 나는 법인데 오히려 뭘 제가- 오히려 막 소리 지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그 속담이 생각나네요. 저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고. 아, 이 보험을 들면은 마치 이렇게 약간 그 사행성처럼 막 이런 거를 보장받을 수 있고 또 이런 거 보장 못 받으면 내가 왠지 모자라는 사람 같고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타먹어야지 저거 안 타먹으면 안 되는 걸로 자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험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도 틀렸고 회사도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를 내가 조금 더 머리를 굴리면은 뭔가 이익을 좀 편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기성을 농후하게 만든 게 과연 누구 책임이냐. 네. 원인을 보험회사가 제공해놓고 아까 말한 대로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권리를 엄청나게 제한하는 방지법 같은 걸 나중에 만들어서 처벌만 강화하고 이거는 보험회사의 저는 큰 횡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 반드시 좀 고쳐야 된다. 그러면 보험 사기도 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네. 보험 사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요. 제가 볼 때는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한 번이라도 단 한 번 이 보험 판매하는 대리점에 보험회사 직원들이 찾아와가지고 보험 사기 예방 관련해서 교육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오셔서 우리 상품 이번에 핫한 거 나왔어. 이번에 꼭 좀 팔아줘. 이럴 때는 이렇게 팔고. 그런 상품 설명, 상품 교육밖에 안 해요. 즉 금융감독원이나 여러 기관에서 보험 사기 예방에 대한 근절에 대한 안 좋은 캠페인 우리가 그 흡연에 대해서 계속 포스터도 하고 광고하듯이 좀 이렇게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보험회사에서도 너무 뭐 견물생심인 이런 핫한 상품들 있죠. 단 5일만 팔겠습니다.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좀 인수 시점에서 좀 철저한 언더라이팅이 필요해요. 아니 이 사람 보험 사기꾼 같고 계속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안 받아야죠. 왜 일단 팔고 보자 식이에요. 이런 부분 저는 일단 보험회사 부분들 이건 좀 각성해야 된다고 보고 네. 마지막 제발 좀 이렇게 법조인도 계시고 하지만 전문적으로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데 브로커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전북 지역에도 큰 병원들 그런데 보면 브로커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있으면서 당연히 그런 전문인들한테 일을 맡겼는데 이 브로커들이 어떻게 하냐. 야, 뭐 노무사니까 잘 알겠죠. 산재보험 내가 더 받아줄게. 급수 올려줄게. 너 일단 맡겨봐. 그러니까 비자격자들이 너무나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근절시켜야 돼요. 네. 그런다면 제가 볼 때는 보험 사기가 좀 많이 줄지 않을까. 네. 우리 설계사분이 그 전라북도 보험계 대표로 나오셔서 저희 의견들을 충분히 갖고 가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 좀 부담이 많이 되네요. 갑자기 이러려고 피곤해 나온 건 보이시는데. 아니었는데. 아, 일단 무슨 말씀인지 근데 제가 생각했던 아니면 저희 업종에서 생각했던 내용들이 아닌 반면에 다른 내용들을 네. 되게 좀 많이 듣게 돼서 저는 되게 오늘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너무 좋은 시원한 하루였어요. 저도 우리 지역 뉴스로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다 와닿을 수 있는 내용으로 다뤄보자 노력했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옥타곤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주시에서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민간인의 유해 발굴에 나섭니다. 전수조사를 마친 뒤에 오는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유해 발굴과 수습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전쟁이 끝난 지 66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넋과 영혼을 추모하는 일이 과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